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 앞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대국민 브리핑을 하며 마치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과연 그 뒤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요? 과거 포항 석유 사건에서도 그는 유령 회사의 사기성 계획을 조장하며 우리 세금을 낭비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발언 뒤에는 어떤 음모가 숨어 있을까요? 유료 대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체코에서의 원전 수주 이야기가 왜 갑자기 떠오른 걸까요? 야당은 그의 허점을 철저히 파고들고 있으며 관련 증언이 이어지면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시사 25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서 어떤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실제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혹시 또 다른 문제를 숨기기 위한 발언은 아닐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강조하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례처럼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체코의 파벨 대통령은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게 없다고 일단 거리를 두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은 얼마나 웃기고 아이러니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분위기를 띄우려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체코 정상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체코 방문 전 대통령실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문제와 미국의 수출 통제 규범 준수 문제가 거의 마무리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막상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낙관적인 전망과는 다르게 아직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반된 상황은 정말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한 야당 관계자도 두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아직 협의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이 협력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헛소문으로 끝날지 기대가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진짜로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최근 원전 협력과 관련된 상황은 정말 흥미롭고도 복잡한데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서 드러나는 여러가지 이슈들이 더욱 눈길을 끕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원천 기술을 갖춘 핵심 기자재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2조에서 3조 원대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렇게 중요한 원전 수출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닐까요?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의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바라카 원전 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고 원전 수출 시장이 지금보다 더 유리했죠. 그러나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성명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일 대표는 바라카 때는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며 분쟁을 타협했지만 이번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서 미국의 원자력법에 따른 복잡한 법적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정상성명에서 약속한 지식재산권 존중 표현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광훈 에너지 전환포럼 전문위원의 지적도 흥미롭습니다. 바라카 때는 원전 르네상스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관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중동 시장을 포기한 상황에서 동유럽을 두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웨스팅하우스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김성환 의원 등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의 의원 22명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추진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의대 정원 확충과 마찬가지로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한 대통령의 아집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체코 방문 역시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로 인해 어려워지자 급히 마련한 일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반응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수조원대 손실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강력 반박했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의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폄하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체코 정부가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을 언급하며 덤핑 수주라는 주장은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속에서 진정한 우려는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관련 자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안이 아닌데 만약 협상이 틀어지면 결국 국민의 혈세가 보상에 사용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정부가 국민의 걱정을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비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급히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7월 23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체코 총리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공식 방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과연 충분할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하며 전 정권의 원전 수주 성과가 0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여당의 이러한 반응이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원전 사업을 홍보하는 이유는 최근 불거진 여러 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은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이슈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진정한 원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음모에 휘말릴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최근 정치 상황은 정말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국정농단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 역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례없는 국정농단이며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탄핵의 길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여론 악화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회피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는 결국 김건희를 감싸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탈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추 원내대표는 이탈표가 나올 리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와 제표 상황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눌러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러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무너질 것이고 이는 향후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사 25시는 매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